여쭤보고 싶어요. 청약 시장 최근에 뭐 둔촌주공, 그러니까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나 그다음에 영등포자이 그쪽에도 좀 경쟁률이 굉장히 뜨겁게 나타나면서 좀 청약 시장이 좀 살아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희룡 장관은 미분양 10만 가구까지도 각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 톤으로 좀 보고 청약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어떤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지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떠십니까? 앞서 했었던 질문들이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봐요. 네네. 이제 뭐 똘똘한 한 채냐 아니면 청약 관련된 것도 이제 결국 양극화가 키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가 사실 전에 있었던 시장의 양극화랑 지금 현재 시장의 양극화는 좀 관점이 좀 다르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공시가격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1주택자가 세금 부담 감소폭보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감소폭이 훨씬 더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다주택자가 되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되긴 했었어요. 세금을 봤을 때는.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다른 양극화가 된 게 오히려 집값 자체가 서울 집값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서울이 비싸서 못 들어가니까 경기도권 보고 지방 보고 이러던 관점들이 이제 서울 집값이 이제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나도 들어갈 수 있겠다 보니까 굳이 지방으로 안 가고 서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 버리니까 이게 양극화 다른 의미로 되는 건데 이게 결국 청약 시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일산부동산 대책에서 이제 각종 규제들, 분양권에 대한 규제들이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렇게 바뀌어 나가면서 이제 보는 것 중 하나가 굳이 이제 지방 청약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판단이 되는 거죠. 지방에는 안 그래도 공급량도 많대, 지금 집값 회복도 더디는 것 같아.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굳이 뭐하러 내가 청약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서울 청약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미분양 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바로 1.3 대책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원래는 당의 지역, 서울이면 서울 사람만 그리고 무주택자만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전국 청약으로 풀어버리고 그리고 다주택자도 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4만 명이 청약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바로 최근에 완판이 되었다라는 기사도 떴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한테도 이제 기회가 오나 보다. 꼭 지방 보지 말고 서울 청약을 두드릴 수 있겠구나. 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청약 시장 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따지면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서 핵심 입지라든가 괜찮은 A급 입지들은 쭉 완판을 가는 건데 오히려 B급, C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미분양이 더 쌓이는 악순환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보는 거지만 이거는 좀 어쩔 수는 없다라고는 생각해요. 사람들이 가고 싶은 부분들. 더군다나 1.3 대책에서 규제 지역도 다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이제 아파트를 살렸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실거주 요건이었어요. 규제 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사람은 2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인데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비규제 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네. 그러니까 꼭 실거주. 살지 않아도. 그렇죠. 뭐 내 직장이라든가 이런 고려도 안 해도 되다 보니까 사실 오히려 양극화가 다른 의미로 더 벌어지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뭐 지방은 계속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서울에는 뭐 정말 뜨거운 열기를 계속 보여주는 이런 냉탕온탕의 시장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 지금 올해 들어서 서울이 이제 청약 경쟁률 57대1 평균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1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이 지금 사실은 심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이제 규제 완화의 혜택을 사실은 서울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은 사실은 최근에 보면 그 주변 시세하고 비슷한 분양가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완판이 됐어요. 네, 지금 우리가 둔촌주공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 뭐 광명도 그렇고요. 이런 데들이 다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세하고 비슷하더라도 청약에 참여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해서 들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군요. 저렴해야지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뭐 거의 시세하고 비슷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완판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이제 미분양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전체 미분양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8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대부분이 이제 지방에 있어요. 그리고 또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게 이제 대구, 경북, 충남에 그 지방 미분양이 50%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경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미분양들이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실은 미분양은 각오를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각오를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지방 미분양은 좀 제가 볼 때 좀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그 매입하시는 건 안 하겠다. 뭐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LH 에서, 말씀하셨는데 네. 원래 LH에서 매입 임대주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적정 가격이고 뭐 적절한 기준이 되신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매입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에 이제 미분양이 나오면 뭐 지금보다는 좀 넘을 겁니다. 뭐 지금 아마 7만 5천 세대 정도인데요. 넘는 것 예, 그거보다는 예. 이제 많이 나올 가능성이 예. 큰데 왜냐하면 서울은 이제 그대로 있더라도 지방이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그 개발 사업의 구조상 1000세대를 이렇게 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쉽지가 가다가 않죠. 외국은 예. 이제 한 세대 한 세대 단독 주택이기 때문에 그냥 스탑하면 그냥 끝이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이게 어차피 대단지로, 망하기 때문에 네. 어차피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방 분양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미분양이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되는데 이걸 그냥 각오만 하고 있을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대응을 조금 해야 이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지방만의 이제 우리가 규제 해제 이를테면 뭐 예전에 많이 썼던 뭐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이제 양도세 비과세라든지 이런 것도 좀 어느 순간은 세제 혜택을 고민하셔야 주거나.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